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경에 관련된 품목 분류 2부 시간으로서 품목 분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경의 품목 분류입니다. 안경도 제법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물품임에도 각 구성 부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부류, 호, 뭐 이렇게 품목분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안경은 우리 품목분류에서 제 18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18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는 광학기기, 정밀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의료기기, 사진기기, 영화기기 이렇게 18부에 분류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안경은 18부 내에서도 광학기기, 오른쪽에 보시면 챕터 류에서 광학기기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이고요. 또 90류 물품으로서 우리 안경과 관련된 물품은 오른쪽에 헤딩 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9001의 렌즈, 장착하지 않은 것, 장착되지 않은 것, 또 9002의 렌즈, 장착된 것, 9003의 안경테, 장착구, 그 다음에 9004의 안경, 9005의 쌍안경, 단안경 등이 관련된 헤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세 분류와 관련해서 제9001호입니다. 헤딩이 제9001호고요. 호의 용어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콘택트 렌즈를 포함하고 장착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9001의 소호에는 오른쪽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9001의 302 콘택트 렌즈가 분류가 되고요. 9001 402 유리 안경 렌즈, 9001 502 기타 재료의 안경 렌즈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거와 관련된 10단위 HSK를 보시면 9001에 31에 0000 콘택트 렌즈가 있고요. 9001 40에 1000번이 시력 교정용 유리 안경 렌즈, 9001 40에 9000번이 기타 유리 안경 렌즈, 9002 50에 1000번이 시력 교정용 기타 재료 안경 렌즈,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재료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9002 50에 9000 기타 재료 안경 렌즈가 분류가 되겠습니다. 물품을 보시면은 화면에 9002, 30의 콘택트 렌즈, 9002, 40의 유리 렌즈, 9001, 50의 플라스틱 렌즈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00, 3호가 안경테의 장착구, 마운팅이라고 하는 장착구, 안경테와 장착구의 또 부분품 등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900, 311 소에는 플라스틱 안경테와 장착구, 900319에는 기타 재료 안경테와 장착구,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재가 아닌 다른 재질이 기타 재료가 900319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금속 안경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9003, 90은 안경테의 부품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10단위는 900311이 플라스틱제 안경테 장착구, 0319에 1000번 귀금 속재가 있습니다. 귀금 속재 안경테와 장착구, 0319에 9000번이 기타 재료 안경테와 장착구, 003, 90에 0000이 안경테의 장착구의 부품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900311의 플라스틱 안경테의 이미지고요. 900319의 금속 안경테 이미지, 그 다음에 9003, 90의 안경테 부품으로서 노즈 패드라든지 힌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00 4호입니다. 900 4호는 시력 교정용 안경, 보호용 안경, 기타용 안경입니다. 고글과 유사한 물품도 900 4호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04호, 9004의 10은 선글라스, 904의 90은 시력 교정용 안경 등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등에는 뭐 이런 고글과 기타용 안경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10단위에서는 900 410의 1000번이 귀금속을 사용한 선글라스, 004 10의 9000번이 기타질 선글라스, 9004 90의 1000번이 시력 교정용 안경, 004 90의 2000번이 3D 입체 영상용 안경, 004 90의 9010이 귀금속 사용 기타 안경 등 004 90의 9090이 기타 재질 안경, 기타 안경 등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900410으로 보시는 화면이고요. 900490이 이제 시력 교정용 안경, 900490의 보호용 고글이 이미지화처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안경과 관련해서 품목 분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제90류와 제70류의 구분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90류는 광학기기가 분류가 되고요. 70류는 유리 제품이 분류가 되는데요. 90류에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가 분류가 되고요. 70류에는 광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유리가 분류가 됩니다. 결국에 90류와 제70류의 재질과의 차이점은 똑같은 유리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재질 자체가 광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제90류와 70류의 분류 체계가 나눠진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류에서 말하는 그 광학적으로 가공된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라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우리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에 성형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정의 모양으로 표면을 만드는 것, 즉 필요한 망곡을 갖게 하는 것, 정확한 각도 등이 되게 하는 것, 이러한 성형 공정을 거치고요. 두 번째는 연마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표면을 연마한다 라는 이러한 작업 공정을 거치는 것을 광학적으로 가공되었다 라고 해설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학적 가공을 하는 이유는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형 후 연마한 광학용품만이 90류로 분류가 되는데 이러한 광학적 특성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정한 그 광학 유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대상을 확대시킨다든지 의도된 도수별로 어떠한 일정한 배율로 확대를 시킨다든지 또는 축소를 시킨다든지 또는 뭐 반사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사항들 의도된 효과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광학적으로 가공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표면의 그 일부나 전부를 성형하고 연마하는 그러한 광학적 가공이 되어야지만 제90류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광학적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은 이제 90류에 남겠죠.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유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앞에서 설명한 하나나 그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연마되지 않은 물품은 제70류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형은 되었는데 이 연마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7015라는 후에는 안경용 유리가 분류가 되는데요. 이 안경용 유리 7015로 분류되는 안경용 유리에는 그 광학적 가공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70류로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품목 분류상으로 70류로 분류한다라고 이렇게 관세율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지만 렌즈는 9001호와 9002호에 분류가 되는데요. 그 구분점은 장착되었느냐, 장착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장착되지 않은 것은 9001호에 분류가 되고요. 장착된 렌즈는 9002호에 분류가 되는데요. 장착되지 않았냐 또는 장착되었느냐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착되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시력 교정용 렌즈, 비구면, 구면, 단초점, 다추점 렌즈를 다 포함하는 시력 교정용 렌즈인데 장착되지 않은 렌즈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수송 중에 보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장착구가 부착되어 있는 렌즈도 이 9001호에 장착되지 않은 렌즈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착된 렌즈는 무엇인가요? 9002호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제9001호에
렌즈에, 그러니까 장착되지 않은 렌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 그 영구적인 장착구라는 것은 테나, 프레임, 지지구 등을 부착시킨 상태. 단 제9004호의 안경이 되는 렌즈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예는 사진기용이나 영사기용의 대물렌즈, 전체 천체 관측용 기기의 저반경, 현미경 등의 대물경, 망원경 등에 사용하는 태가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안경테의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경테는 단일 재질이 있고요. 또 뭐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복합 재질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뭐 우리가 플라스틱재가 있었고, 뭐 귀금속, 어, 그러니까 귀할 귀자를 써가지고 프레셔스 메탈, 귀금속 또는 안일비자, 또는 낮을 비자를 써가지고 비금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러한 낮을 비자의 비금속, 그러니까 베이스 메탈, 철이나 뭐 스테인리스나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이제 베이스 메 그 비금속, 낮을 비자라고 해서 귀금속의 반대말로 쓰게 되는데, 이러한 비금속 재질 또는 이제 기타 재질 이런 식으로 6단위호의 용어 자체가 이 안경테 소재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안경테 소재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재료는 귀금속, 프레셔스 메탈, 라즐비, 비금속 재료가 있고요. 또 안일비 금속 재료는 플라스틱이나 뭐 탄소 섬유나 기타 재질들이 안경테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단위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테가 제일 거래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9003 11이 플라스틱 테가 먼저 특혜가 되어 있고요. 9003 19에 귀금속, 귀알기, 프레셔스 메탈, 그 다음 나즐, 비금속, 기타 재질 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이것은 뭐 이렇게 안경테 소재에 따라서 단일 재질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복합 재질, 이 컨비네이션 복합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이미 아까 통칙을 먼저 배웠었는데 1교시에 그 통칙 2호 또는 3호에 복합 물품이 있었습니다. 복합물이 있었는데 혼합물 복합물이 있었는데 통칙 2호 또는 3호를 적용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금속 재료와 아닌 안일비자, 비금속 재료, 플라스틱 등이 어, 복합물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 또 귀금속 재료, 프레셔스 메탈과 또 나즐비 금속 재료가 혼합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콤비 브라우 같은 경우에 전면은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금속 재질인 안경테가 있고요. 또 브라우 라인이라고 해서 렌즈 밑에 부분은 이 부분은 금속 재질인데 나머지는 또 비금속, 안일 비금속 재료가 있겠고요. 또 서먼트 브라우에서 렌즈 상단 부분만 또 플라스틱인 서먼트 브라우 이런 복합 재질 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배웠었죠. 통칙 3호가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칙 3 나호, 그러니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뭐 가격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재질이나 이러한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참조를 하셔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또 포인트로는 안경테의 부품과 관련된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경테의 부품이 도대체 안경테의 부품을 어디까지 부품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03 9호의 안경테나 장착구의 부품이가 분류가 되는데요. 또 한편 범용성 부분비라고 해가지고 또 분류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사이드 피스의 심, 코어, 안경용 경첩, 힌지, 조인트, 안경의 바퀴테, 아이림, 브릿지나 노피스 이런 것들은 안경테 장착구의 부품으로 우리가 해설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음품입니다. 이 중에 뭐 하나 예를 들면 이 힌지라는 경첩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힌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힌지라는 거는 범용성 부품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318의 철강제 스크류 또는 7315의 철강제 체인 고정장치가 없는 것, 7320의 철강제 스프링 등이 관세율표 제15부 73류는 그 철강 제품들이 분류가 되는데요. 이 범용성 부품들은 말 그대로 크기나 어떤 뭐 그런 거에만 좀 차이가 있지 모든 기계나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용성 부품에 해당이 된다라면 그 범용성 부품은 어떤 특정 기기의 부품으로 분류하지 말고 요 특혜된 7318이나 7315나 7320호로 분류를 하라고 또 결정을 해놓은 그 주에서 관세율표 제15부 주 2에서 또 관세율표 제96 주 1바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분류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철강제의 스크루가 어떤 특정 기계에 84류에 해당하는 기계에 사용됐다라고 하면 이 스크루는 그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7318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범용성 부품의 취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경에도 이러한 뭐 스크류나 체인이나 스프링 등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안경테의 부품으로 분류를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재질로 봐서 이러한 15부의 특계된 3번 법령성 부품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경첩과 같이 이러한 경첩은 사실은 법령성 부품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 다행히 이런 경첩들은 9003, 905에서 해설서에서 안경용 경첩이라는 것은 이 안경테의 부품으로 이렇게 명확히 예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법령성 부품으로 분류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다만 이러한 이제 볼트너트류, 스크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또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설서 내용에 이러한 부품들을 안경용이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안경테의 부품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철강제 스크류나 철강제 체인, 철강제 스프링 등이 만약 안경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품목 분류에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 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4단위가 변했느냐 또는 6단위가 변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우리 원산지 결정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거나 협정 관세를 적용받는다거나 그런 데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9004의 안경이 있고요. 또 안경이지만 9004로 분류되지 않는 안경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0004에 분류된 안경으로는 이런 시력 교정용 안경, 보호용 안경, 기타 용도 안경 등이 있고요. 선글라스나 고글 등이 마찬가지로 9004에 분류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9004에서 제외되는 안경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9001의 렌즈, 005의 오페라 글라스, 9018의 안과 시력 검사용 안경 같은 경우에는 또 의료기기로 분류를 합니다. 9503의 또 완구용 안경, 9505의 또 카니발 축제용품, 그 다음에 용접공의 바이저, 얼굴 가리개 등은 또 불가능을 또 튀게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보호용 안경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로는 안경 케이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케이스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아까 통칙 시간에 통칙 5회의 가의 내용에 이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케이스만 별도로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했을 때 내용물과 내용물인 안경이나 뭐 선글라스 이런 거 외에 케이스만 단독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어, 재질을 불문하고 HS4202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런 것들은 재질을 불문한다. 원래 42류는 가죽 제품들이 분류가 되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4202로 분류를 한다. 라는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안경과 안경 케이스가 함께 제시된다라고 하면 통칙 제5의 적용 요건들이 아까 있었죠. 안경을 담을 수 있는 알맞은 모양이어야 되고 장기간 사용하기 적합하고 안경과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되고 안경과 함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러한 케이스들은 안경 케이스가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이 안경과 함께 0045로 함께 분류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통칙 5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3부 시간으로 안경의 품목 분류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품목 분류는 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그 다음에 관련 주규정, 또 호혜 용어, 그 다음에 관련 사례, 그 다음에 관세청 유권 해석 등을 좀 참조를 하셔서 입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경테 소재와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재질 태가 있고 복합 재질의 컨비네이션 태가 있는데 이 안경테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10단위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태는 903-11-0000, 그 다음에 귀금속 태는 9053-19-1000번, 그 다음에 낮을 빗자 또는 기타 재질태는 9003-19의 9000번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테라든지 요 비싼 것 중에는 또 물소나 버팔로 불 때도 있거든요. 이러한 재질은 또 기타 재질체로 테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복합 재질로 되어 있을 때는 통칙 2호 또는 3호를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플라스틱, 그 다음에 귀금속, 그 다음에 낮을 비금속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우리 관세 율표상에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우리 관세율표 30 제 39류에는 플라스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그러니까 품목분류 전체를 통해서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플라스틱이란 성형, 주조, 압출, 압연, 또 그 밖의 외부작용, 보통 이제 가열이나 가압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부작용 또는 성형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작용을 배제를 하여도 그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질을 가진 3901호부터 39145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를 포함한다. 다만 11부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 하지만 요 용어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플라스틱 재질로는 분류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관세율표상에서 말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프레셔스 메탈, 귀금속에 대해서는 제71류에 분류가 되는데요. 관세율표상에 이 귀금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귀금속은 71류 주 4에서 은, 실버, 금, 골드, 백금을 그러니까 플래티넘, 백금을 은금, 백금을 귀금속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주 4, 71류 주 4에서 백금은 플라티늄, 이리듐, 오스뮴, 팔라듐, 로듐, 루테늄을 말한다라고 또 별도로 백금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귀금속 합금에 대해서는 제71류 주 5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귀금속과 안일비 또는 나질비 이런 것들의 이제 합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합금은 보통 이제 귀금속과 나질비자, 뭐 철이라든지 구리나 알루미늄 이러한 베이스 메탈과의 합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귀금속 합금은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 합금 전체의 함유량 중에서 중량 기준으로 전체에서 2% 이상이 은이나 금이나 백금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은이 2%, 98%가 철, 이럴 때도 귀금속 합금에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금속, 금, 백금은 전체 합금의 중량 중에서 2%만 넘으면 우리 관세율표에서 말하는 귀금속 합금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귀금속 합금 중에서도 백금, 금, 은 합금 순으로 분류가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관세율표 제71 주 6에서는 귀금속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율표상의 귀금속이라는 용어에서는 별도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이상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2%가 넘는 귀금속의 합금도 관세율표상에서는 귀금속이라는 그 정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귀금속을 입혔다거나 도금을 한 비금속, 낮을 비 또는 안일 비 비금속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입히거나 도금한 것들은 귀금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귀금속 합금은 귀금속의 용어의 정의에 포함된다라고 귀금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낮을 비 베이스 메탈에 대해서는 관세율표 제15부 주 3, 5, 6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율표에서 비금속이라는 것은 철강,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텅스텐, 몰리브데늄, 탄탈륨, 마그네슘, 코발트, 비스무트, 카드뮴, 티타늄, 지르코늄, 안티모니, 망간, 베릴륨, 크로뮴, 게르마늄, 바나듐, 갈륨, 하프늄, 인디움, 니오뷴, 레튬, 탈륨 이런 것들이 관세율표상의 비금속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제15부 주 4가에서요. 또 비금속의 범위, 아까 귀금속의 범위도 있었지만 비금속의 범위도 주 6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표의 비금속은 비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비금속의 합금은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냐?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광과 구리가 일정 비율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둘 중에 어떤 중량이 더 많은가라는 걸 가지고 그 철강이 많다 그러면 철강 합금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귀금속과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귀금속은 2%만 넘어도 귀금속의 합금으로 보는데 비금속의 합금은 비금속끼리의 이제 합금이다 보니까 가장 중량이 많은 그 합금으로 분류한다라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소재와 안경테 소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복합물입니다. 통칙 2 나호, 통칙 3 다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지금 복합 재질의 이제 컨비네이션 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통칙 2호 나의 내용과 통칙 3호의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안경테 제조 공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경테 중에서도 금속 안경테를 만들려면 디자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금형, 몰딩, 그 다음에 정신, 프레스, 그 다음에 권선, 접합, 연마, 표면 처리, 건품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이렇게 금속 안경테가 제조가 되는데요. 제조 공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 제조 장비로는 이러한 이제 8480에 분류된 안경테의 주형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안경테의 주형이 뭐 특정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요 안경테 주형이 이렇게 경매로 나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1950년대 프렌치 아이글래스 몰드를 파는데요. 여기 이런 것들이 600불에 또 거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8480의 안경테 주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또 금속 안경테를 가공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제조 장비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84류에 분류되는 뭐 이러한 이제 관련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845의 금속 압연기와 롤 또는 84569의 레이저 가공 공작 기계, 84575의 머시닝 센터, 84585의 금속 절삭 가공용 선반이라든지 845의 드릴링, 볼링, 밀링용 기계, 또 84605의 연마용 기계, 84615의 금속 절삭 가공용 기계, 84625의 프레스, 84635의 기타 금속 서메트 가공 기계,
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 84685에는 납땜이나 용접용 기기,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금속 안경테를 제조하는 주요 제조 장비로서 분류가 가능한 이제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조 장비로서 예를 들어서 레이저 가공 기계라 뭐 절단이나 마킹 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은 84569에 분류가 되고요. 이러한 84569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2호의 공작기계, 84569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 성형이나 표면 가공용 기계로서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공작기계를 통해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공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 공구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에 7가지 공정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광선, 광자빔, 초음파, 방전, 전기화학이나 전자빔, 이온빔, 플라즈마, 이런 방식 등의 레이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만 84569의 레이저 가공 기계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8515호에는 레이저 용접기 등이 분류가 됩니다. 광자빔식 용접기나 절단 기능 이제 상관없고요. 레이저 빔식의 용접기라고 했을 때는 또 8515호에 또 분류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또 관세평가 분류원의 이제 안경테 제조 장비와 관련된 분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60의 90의 0000인데요. 사례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것은 HILG 100형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경점, 플라스틱 또는 칼날을 가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 모델은 HIL G350 같은 경우에는 드릴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속리 끝면을 가공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연삭 속돌이나 연마대, 레이어츠 카바 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물품이다. 가공물 연삭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 기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분류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고속 회전을 하는 연마석으로 금속이나 서메트럴 표면 거치기를 닫는 기계로 통치기로에 따라서 8460으로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물품 살림과 결정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관세청의 법령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세계이체 정보 시스템에서 검색어를 넣는다든지 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은 2020년도에 결정된 사례인데요. 초음파 진동에 따라서 물의 미세한 파장으로 안경이나 작은 액세서리, 피규어, 면도기 등을 세척하는 가정용 초음파식 세척기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또 8479에 89에 9099로 분류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8479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이제 기계들이 8479에 분류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분류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안경테 부품의 분류 범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이제 렌즈 삽입부, 2번 연결부 코다리 브릿지라고 하고요. 그다음 3번 노즈 패드, 코받침, 그다음에 코받침 지지대 패드암, 5번 이런 것들을 이제 코받침 상자, 스터드, 그다음에 6번 이런 것들은 림 조임, 클러징 박스나 튜브라고 하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깃불, 엔드피스, 8번 같은 경우에는 경첩, 9번은 템플 다리, 10번은 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안경테가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품목 분류와 관련된 이제 사례 중에서 선글라스와 안경에 대한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처럼 분명히 UV 블라킹 글라시스입니다. 기능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안경이고요. 규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쟁점 자체가 이거를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보면은 선글라스인데 까맣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까맣지 않아도 선글라스냐라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됐었던 사례인데요. 이때 결정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요 결정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글라스에 대해서 이제 9004 105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세율표에서 선글라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의 사전점 정의에서는 색깔이 있는 안경이 또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다라는 내용을 참조로 해서 색깔이 없는 자외선 차단 안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는 맞지만 이것이 선글라스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때 그래서 기타용 안경이 해당이 된다라고 했던 결정 사례가 있어서 그냥 참조용으로 좀 확인하시라고 달라지기 때문에요. 요 분류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유의점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안경테의 부분품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품들인데요. 요것들은 뭐냐면은 흰색 사슬 모양의 스트랩, 실리콘과 집게가 각각 두 개씩 지제, 종이제 상자에 설명서와 함께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서 안경 다리에 착용을 해서 마스크나 이어폰 홀더 등의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경 다리에 착용하여 사용하긴 하지만 이게 안경테 부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재질로 3916가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했던 그러한 결정 사례가 있어서 작년도에 8월에 한 1년 정도 지난 사례인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어, 만들어 봤습니다. 또 스펙타클 케이스라고 해서 안경 케이스에 해당 여부인데요. 보시면 제 화면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이게 미완성의 물품이었습니다. 철강제로 만들어져 있고요. 불완전 미완성의 상하판의 안경 케이스. 그러니까 품목 분류는 또 수출입 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긴 한데 이러한 이제 미완성 요거대로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누가 봐도 요거 제시된 상태로 안경 케이스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는 아까 제가 재질을 불문하고 4202에 안경 케이스로 분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시된 상태에서 온전히 안경 케이스로 사용할 수는 없고 요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공을 하겠죠. 가공을 해서 국내에서 안경 케이스로 납품을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단독으로 제시되었을 때는 재질 관계없이 4202의 안경 케이스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요거는 또 MP3 선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이 선글라스의 형상을 갖고 있는 물품에다가 요 끝부분에 MP3 플레이어와 이어폰이 결합되어 있는 약간 복합 물품 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때 쟁점은 이게 MP3의 기능도 있고 선글라스의 기능도 있는 이게 선글라스냐 아니냐 이러한 쟁점으로 품질 협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내용인데요. 본질적으로 이제 선글라스 요때는 이제 가격 구성비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가 한 70%, MP3가 한 30%로 이렇게 7대3의 비율로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용도는 이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MP3 음악을 감상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었지만 결정 세 번 자체는 선글라스 9004 10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선글라스의 형상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품질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내용이 있어서 또 이렇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분류 결정 이유를 보시면은요. 본권 물품은 스포츠 레저 활동 시 눈을 보호하기 선글라스에 MP3를 결합한 복합 물품인데 외형상 선글라스 모양을 가지고 있고 눈을 보호할 목적으로 선글라스 착용하는 경우에 MP3 구동하지 않아도 되지만 MP3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글라스 착용해야 된다. 가격 구성비도 선글라스가 7, MP3가 3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선글라스의 주요 특성이 있다라고 봐서 통칙 3, 나 우리가 아까 봤었죠. 통칙 3, 나를 적용해서 선글라스와 분류되는 004 10에 분류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다음은 금속 안경테 주요 제조 장비로서 어, 이러한 형상의 이제 물품들이 있습니다. 기타의 전기식 전동 공구로 봐서 8508호로 분류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로 시계나 안경, 옷가공이나 목공예, 알공예 등 정밀 세공 작업하기 위해서 각종 재질의 표면을 조각, 연마, 절삭 등에 하는 작업 공구로 쓰이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지식의 전동 공구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서 기타의 전동 공구가 분류되는 8508의 80으로 분류를 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 온라인상이라 Q&A가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품목분리와 관련되어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긴 시간 품목분리와 관련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연락처를 남기니까요. 혹시나 품목분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